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사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민이나 유학이 아닌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 비디오가 올라갈 오늘 3월 21일은 세계 다운 증후군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면서 느꼈던 한국과 캐나다의 발달 장애인을 대하는 인식의 차이라든지 태도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왜 하필 3월 21일 그 하고 많은 365일 중에 꼭 집어서 3월 21일이 다운 증후군의 날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생물 시간에 졸지 않으셨다면 기억하시겠지만 사람은 총 23쌍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46개의 크로모솜이 있죠. 그런데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기들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 쌍이 아니라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3개의 트리조미 혹은 3월 그리고 21번째 21일이 바로 다운 증후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학적인 이름으로는 다운 신드롬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의학적인 이름으로는 트리조미 21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통계학적으로 보자면 700명에서 1000명 사이에 1명꼴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캐나다에 와서는 드문드문 보게 되는 발달장애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통계학적으로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발달장애인이 사회로 양지로 나올 기회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 예로 제가 한국에 있던 시절에 홀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어린이들이 어떤 어린이들이냐면 장애가 있어서 대부분 발달장애였어요. 신체장애이기보다는 발달장애가 있어서 입양을 못 간 어린이들이 홀트 복지관에 남아서 계속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아마 국제초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견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 아이들도 있었고 또 외국의 파란 눈에 금발의 외국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외국 아이가 제가 정말 되게 신기하게 봤던 게 그런 발달 장애인들을 보고 전혀 주저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나 태연하게.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 아이인 줄 알았냐면 그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 선입견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고 약간 처음에는 뭐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부감 반응을 보여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야렸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도 사실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죠. 그 아이들은 익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보통 아이들과 다른 발달장애인들은 좀 몸도 뒤틀리고 이제 음성 같은 것도 잘 말도 못하고 이러니까 봤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그 파란 눈의 금발의 아이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제가 쟤는 그전에 저런 경험이 있나?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많이 봤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 오고 난 뒤에 한 번은 볼리우드 춤을 배우러 간 적이 있었는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볼리우드 춤 강의 시간에 다운 증후군을 가진 40대였던 것 같아요. 나이도 꽤 있으신 분이었는데 혼자 배우러 오신 거예요. 모르죠. 또 저 뒤에 숨어서 보호자분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클래스에는 혼자 와서 혼자 듣고 그리고 혼자 가셨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특별하게 대하지도 않고 또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그게 굉장히 한국 사람으로서 부러웠습니다. 그런 문화가. 그래서 다시 느끼는 거지만 아마 절대적인 수의 차이는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과 그리고 캐나다의 발달장애인이. 하지만 얼마나 더 양지로 사회로 나올 수 있는지 그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모두가 능력이 다르고 모두가 증상의 중한 정도가 또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런데 우린 일반인들은 모두 케바케라는 걸 알지만 장애인들은 그냥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하고 그 개인의 차이를 존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한 예로 들자면 미국인이자 우리나라의 교포 3세 중에 맥스 박이라는 루빅스 큐브의 거의 전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루빅스 큐브의 천재들이란 제목으로 나와 있고요. 원제목은 스피드 큐버스라고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적극 추천합니다. 예, 꼭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자폐증을 가진 맥스 박이 어머니가 이제 손 발달을 위해서 큐브를, 루빅스 큐브 아시죠? 이렇게 맞추는 거, 여기 없네 지금. 큐브를 갖다 줘요. 선물로 주는데 알고 보니 그 친구가 정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지 너무 빨리 배우고 또 굉장히 집중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각종 세계 기록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저도 맥스 박의 덕후 중에 한 명인데요. 정말 개인의 차가 엄청난 거예요. 자폐증이 있다고 다 같은 게 아니고 다운증후군이 있다고 다 같은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아니 1990년대 영화 중에 제8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다운증후군 환자였죠. 그래서 다운증후군 중에서도 대학도 가고 거의 일반인들과 생활 능력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주 심한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다양합니다. 제 아는 지인의 동생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파트타임으로 바리스타로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장애인 지원, 예를 들어서 직업 교육이나 혹은 직업을 알선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만큼 많이 그렇게 일할 자리, 기회가 주어지는지는 의문인데 그건 제도의 차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사람들 인식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업주로서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내가 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그게 꼭 누구 한 사람 때문도 아니고 제도 때문도 아니고 사회 전체가 조금 바뀌어야만이 발달장애인들도 조금 더 설 수 있는 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장황하게 다운증후군 그리고 발달장애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시간을 돌려서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거의 허니문 베이비였죠. 그래서 아이를 가지고 학교 다니던 중에 중간고사를 보면서 유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지금의 저희 아들이에요. 지금의 저희 아들을 임신했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크리닝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스크리닝 테스트는 단지 확률적인 테스트를 할 뿐이지 진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피검사 혹은 울트라사운드를 통해서 검사 확률적으로 얼마나 유전적인 결함이 있을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 거기서 좀 확률이 높게 나왔어요. 제가 1대 10으로 10%의 찬스로 다운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죠. 그래서 울기도 울고 남편과 상의도 많이 하고 결국은 그 결정은 저희의 결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나는 이 아이를 가지겠다 해서 양수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저는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들, 시댁 그리고 저희 친정집 모두에게 이러이러한 검사가 나와서 혹시나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우리 소중한 아이로 이뻐해달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뉴스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들은 아무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임신한 도중에는 제가 양수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엄마들의 심정과 그렇게 오롯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이 있는데 특별한 아이는 특별한 부모님에게만 하느님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네가 정말 소중하고 예쁘게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렸는데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임신을 했다라면 같은 결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제도적인 지원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회가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아마 한국에서는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기르는 것은, 특히나 발달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일반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 몇십 배의 수고와 노력과 눈물로 키우십니다. 그런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좀 인식이 조금 더 바뀌고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거나 혹은 포기하는 건 어디나 전적으로 그 부모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힘든 것에 대해서 격려 많이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대단하다고 하는 건 마치 이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뜻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한마디씩 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 부모님들에게 임신했을 때 검사 안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 거겠지만, 그 말은 굉장한 비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 밑에 깔린 뜻은 알고도 나오셨어요? 알면 안 나왔겠죠. 이런 호기심이 깔려있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여기에 있지 말아야 할 아이가 왜 있냐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좋은 뜻으로라도 나 같으면 안 나왔을 텐데 대단하네, 애한테도 못할 짓인데 라는 말은 그냥 마음속에만 생각으로만 담아두시고, 그 아이의 행복과 그 가족의 행복은 본인들의 결정이지 바깥 사람들이, 남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사실 이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어차피 다운 증후군을 가진 가족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랬을까 하는 가정만 한 거지 직접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도 그 5달 동안, 임신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심정으로 정말 보냈기 때문에 저한테 다운 증후군은 좀 특별한 존재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또 싸이의, 라떼 시절의 싸이 추억이죠. 싸이의 지금 그 당시에 하고 있던 생각들을 글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글이 또 메인 페이지에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읽고 공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쪽지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분과는 아직도 연락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 글을 제가 답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엔 다시 캐나다의 이민, 그리고 취업, 학업 이런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